네, 저는 한국직업개발원 백성욱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한국금융개발원이란 회사를 창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한국직업개발원이라고 해서 전계열 쪽으로 취업을 도와주고자 한국직업개발원이라는 회사를 다시 또 창업하게 됐고요. 특성하고는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최연소로 보시면 재밌겠지만 제가 그 서울시 교육청 학교평가위원으로 그 서울시 75개고 또 전체 697개고 전국적으로 뭐 강의 또 컨설팅 평가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제가 그 한국금융개발원이란 회사를 할 때는 그 온라인 자격증이라든지 금융 쪽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한국직업개발원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저는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나는 무슨 가치로 사업을 하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도 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결국에서는 지금 무상급식, 무상복지, 뭐 여러 정부 제도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직업교육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나라는 부는 세습이 쉬운데요. 가난은 거의 100% 세습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가난의 고리를 끊는 것이 직업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학생들은 공짜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직업교육 컨텐츠 그리고 직업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든지 많은 정부 제도가 선취업 진학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아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특성화고는 진학할래, 취업할래, 이 어려운 이데올로기, 왜 그걸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이 특성화고는 제일 큰 문제는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해서 또는 가정 형편 열악에서 특성화고에 왔다라는 근원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존감이 없으면 아무리 투입을 해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존감은 엔진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나면 누군가는 끌려고 해도 끄는 사람도 힘들죠. 하지만 거기 타 있는 학생도 힘듭니다. 네. 근원적으로 엑셀을 밟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자존감이 고쳐져야 됩니다. 네. 아, 나는 공부를 못해서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쪽 학과가 너무 좋아. 나는 일단은 취업을 한 이후에 반드시 3년 뒤에는 나도 고려대, 한양대 같은 인류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가야 되겠다. 기술을 먼저 높이고 학력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진학이냐 취업이냐 양분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20살에 인류대학 나오면 인류 인생입니까? 20살에 인류기업을 가야 인류 인생입니까? 20살이 아니라 남자, 여자도 그렇고 27, 30이 됐을 때 어디 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은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부분 17, 18, 19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많은 세상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생각하는데도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프면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인생 시계라는 공식이 있어요. 학생들 18 곱하기 자기 나이 나누기 60을 하면 시간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18 곱하기 20살 360 나누기 60 새벽 6시입니다. 여러분들은 17, 18 새벽 4시 반입니다. 새벽 4시 반에 뭐 하시죠? 예, 주무시죠? 잘 때 뭐 합니까? 예, 맞습니다. 꿈꾸시죠? 지금 꿈꿀 때입니다. 근데도 인생 다 산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꿈꿀 때예요. 근데 그 꿈은 망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60, 70대에서도 일할 수 있는 평생 직업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세상에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없다고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건 처음부터 없어요. 좋아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아직 새벽 4시 반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죠. 1990년 이전만 해도 그 대학을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한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나오는 분들이 연봉도 많이 받고 사회적 대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지나고 평생교육이 도래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2009년 기준으로 83%가 전체 인구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업 선진국들은 대부분
20살에는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70%는 기술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맹목적인 학력이 있죠. 그건 학생들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대학을 못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딸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직자 특별전형, 선취업 후진학 여러 제도가 있으나 아직까지 부모님이 학력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고졸 취업, 능력 중심 시대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을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단점은 그래서 얘기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기술을 높이고 말씀드린 대로 학력을 높여서 멀리 보면 물론 길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부도 하기 싫고 그리고 학과 선택도 안 된 애들, 특히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대학을 가게 된다면 그것은 목적 없는 진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퇴하는 비율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70% 가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자퇴하면 그 등록금은 환불해 줍니까? 그것도 아니죠. 차라리 그 돈을 키핑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꿈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 일단은 먼저 기술을 배우면서 내가 경험을 해야지 꿈이 보이는 것이지, 요즘 꿈 발표대회 이런 게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뻥 발표대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학력 차별도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옆에 우리 과장님은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연봉을 더 많이 받지? 우리 그 대리님은 산업기사 자격증을 땄고 어디 대학을 나왔네?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 회사가 중국으로 간대. 그럼 중국어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면 또 생기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장점이지만 단점은 학생한테 모든 교육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부모만 있고 부모가 없습니다. 학부모의 학자를 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르네상스 운동처럼 부모님한테 먼저 계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교과 교사들은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취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보통교과 선생님들은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이 한마디면 다시 원점입니다. 참 이러한 부분에 서로 간에 이념의 충돌이 있다. 그래서 제일 피해받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부모, 교사, 삼위일체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확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력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학생 여러분, 진로란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 박사든 교육공학을 전공하신 분이든 진로는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기에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많이 힘드시죠? 또 취업을 하려고 하면 뭔지 나도 대학을 가서 MT도 가고 싶고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결국 대학도 취업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입시문보다 더 좁은 것이 취업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뭡니까? 지금 정부에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공사, 공단, 공무원까지 채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너무나 지금 눈높이가 높은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특성화고 3년 동안 내 맡은 학과에서 자격도 따고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대기업, 공기업, 연봉 3천만 원을 얘기하시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이 비록 처음은 연봉 1200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나이가 27, 30 됐을 때는 평생 직장을 생각하지 마세요. 대기업 들어가도 45세 많이 잘립니다. 저는요, 금융에 있어서 압니다. 많은 분들이 45, 46, 4호정 그때 나옵니다. 그러면 다 통닭장 사고 커피숍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90살까지는 적어도 살 거예요. 축구처럼 인생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45만 보지 마시고 내가 60, 70까지 일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힘들지라도 버티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3년 뒤에는 나는 고려대 18학번, 홍익대 18학번, 나는 먼저 기술을 높일 뿐이다. 학력도 나중에 꼭 높일 것이다. 그렇게 길게 보시고 학력도 하이, 기술도 하이, 하이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미래정보산업고, 지금은 동산정보산업고가 됐네요. 예전에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미용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연봉이 6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 받고 미용실에서
소위 말하는 시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하기 싫습니다. 뭐야? 물 온도 괜찮으세요? 나는 미용을 배우고 싶은데 맨날 머리만 감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학생은 연봉이 600만원, 한 달에 50만원이라도 정말 그 일을 사랑했기에 머리를 한번 감겨도 진짜 두피 마사지라는 것처럼 열심히 감기고 수건으로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안마만 5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샴푸만 하러 오는 손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얘는 지금 우리 기자님처럼 핸드폰으로 찍고 막 찍고 그렇게 해서 막 어떤 가위를 쓰는지를 봤습니다. 그걸 본 사장님이 4개월 만에 가위를 쥐어줍니다. 그런데 지명 손님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프랑스 파리 헤어 칼리지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근데 얘가 1년 반 만에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프랑스 해외 유학파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어디 그 업체는 바보입니까? 너 그만두고 차리면 그 학비는 다 물려내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로 비용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걔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위약금을 다 물어주고 지금은 대치동에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11억 나왔습니다. 그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첫사랑은 첫사랑일 뿐 첫연봉도 첫연봉일 뿐이다. 여러분, 비행기도 가장 시끄러울 때 훅 뜹니다. 비행기 가장 빠르죠? 하지만 활주로 날아오기 전에 가장 시끄러운 법입니다. 그렇게 길게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오를 생각을 하십시오. 절대로 연봉으로 회사를 고르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 찾으십시오. 우리 특성화고 학생 여러분, 꿈 얘기를 했지만 꿈이 없어서 참 걱정이시죠? 꿈 없어도 됩니다. 검색을 하지 마시고 이제 경험을 해야 될 때입니다. 도전을 하지 마십시오. 도전은 이미 두려움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경험하십시오. 아직 새벽입니다. 여러분들 돈 지금도 기업도 다 여러분들 연봉을 많이 보시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럴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꿈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 꿈은 평생 직업에 대한 꿈. 그것은 쫓기면 안 됩니다. 과거는 끝났다. 미래는 알 수 없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자. 그리고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특성화고 학생이 40만 명입니다. 내가 지금 꼴등을 했든 말든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우리나라 5천만 명입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정자 평균 계차가 1억 개입니다. 1억 개의 정자 중에서 막 달려서 1등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 유전자로 태어났습니다. 승리 유전자인 특성화고 학생 여러분, 이건희처럼 힐러리처럼이 아닙니다. 승리 유전자답게 꿈꾸고 승리 유전자답게 말하고 승리 유전자답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